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착취가 일어나죠. 칼 막스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착취가 아니고 이거는 갑질하는 착취예요. 갑질하는. 그것도 갑질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창조된 개념이고 그런데 갑질이라는 것은 인간 구별을 하는 인간을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악마시키고 그렇죠. 이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다고 해서 중산계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어드밴스드 글로벌리제이션에 앞장을 서가지고 인류 역사를 세 단계, 두 단계, 네 단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보통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그렇게 제가 어, 이 직접 관심을 가진 거는 알본 토플러의 The Three Waves 그 사람이 Three Wave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초산업사회 이렇게 했습니다. 1980년에 나왔지요. 그 후에 또 50년 이상 세월이 흘렀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50년 전에는 한국도 하나의 후진국으로서 겨우 농업사회를 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어, 세계화 단계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요. 알본 토플러가 얘기하는 초산업사회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4년간 연구를 했지요. 그 결과가 초산업사회 다음에 세계화 단계가 있다. 그런데 세계화 단계가 초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확장돼 가지고 시장이 커지는 소비 시장, 공급 시장이 더 커지는 걸 의미했지요. 그런데 그게 초산업 사회를 올 수 있는가 하고 세계화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세계화 단계 앞장선 선진국의 세계화 단계는 아주 어,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지만은 미래를 저처럼 아주 어둡게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어, 세계를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이념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지상낙원이다. 그래 지상낙원이 되면 싸움도 안 하고 또 역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 The End of History라는 책을 썼지요. 후쿠야마 일본계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책을 뭐 나오는 것마다 제가 정독을 해서 어, 검토를 하니까 다 역사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역사를 설명하고 단계를 나누어서 어,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세계사의 후반기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 또 퇴보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 그 책입니다. 그 책 전에 1984년이니까 그 책은 그 책 나오기 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어, 인간 욕구와 정치 발전이라는 책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 도용을 하고 제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어, 그 경험적으로 가치성을 두어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 역사가 흘러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역사 이후에도 세계에서 좀 읽어주면 좋겠고 이 이론이라는 건 한국에서 나왔다. 한국의 경험, 역사의 경험을 한 사람이 이걸 썼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지금 그 책이 교수 세 분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정치발전 담론이라 그래서 부제를 세계화의 저주라. 그래서 이제 저는 세계화의 재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주라고 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독교인인데 역시 이 우주는 어떤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세계를 창조한 사람 혹은 존재가 어, 인류한테 자유의지를 주어나니까 이 자유의지를 어, 남용을 해서 인간 자체, 인간 역사 자체, 인간 사회를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몰고 가게 됐다. 이게 원죄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 그 부제를 세계화, blessing or curse, curse라는 거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절대 창조주가 분노를 해서 인간한테 벌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어,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부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한국과 북한이 특별한 사회입니다. 뭐냐면 역사를 한 발자국 앞으로 앞에 앞질러서 가는 사회가 한국이고 북한입니다. 저는 한국을 얘기할 때 디벨롭드 소사이티라고 그러지 않고 글로벌 소사이티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소셜리스트 소사이티죠. 남한은 글로벌 소사이티입니다. 북한은 다시 얘기하면은 민족적인 그런 그 내셔널리스트 시스템이죠. 그러나 남한은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을 경고하는 모든 상징적인 예들이 대한민국에서 노정되었습니다. 한국을 생각을 하고 북한을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회 발전은 한 정치 체제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국가 안에서 일어나죠. 그 넷째, 다섯째가 이제 글로벌인데 이거는 국제적인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어,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여건 가지고는 설명을 해낼 수 없는 것이 글로벌 스테이지입니다. 저는 스테이지라고 하든가 페이스, PHSASE, 페이스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붙입니다. 그런데 어, 그 한국말로는 그냥 단계라고 그랬지요. 발전 단계. 그래서 이 발전 이론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머리에 두면서 이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은 불행하게도 karl 막스가 옳습니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회가 변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인간이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 정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욕망에는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human wants죠. 어, 그다음에 human needs는 어, 욕구라고 할까? 어, 그 생존, 서바이벌, 이건 욕구입니다. 어, 안보, 이것도 욕구입니다. 살고 싶은 건 욕구죠. 더 잘 살고 싶은 거는 어, 욕구 중에도 중요한 욕구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웃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게 모든 걸 사회의 인간 행위와 또 정치 발전과 정책들을 예측하고 설명합니다. 며칠 전에 작고한 노르웨이의 요한 갈퉁 그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이 absolute deprivation보다 더 인간한테는 중요한 거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벌써 1960년대 중반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사람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어, 그 역사의 변천을 예고하고 설명하는 그런 대학자가 대한민국에서 어, 저를 포함해서 동지들 또 저 후배들이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역사를 진단하고 설명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계화는 경제적인 시장 확장을 위해서 공급하는 시장이나 소비하는 시장이나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세계 시장 하나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이게 이제 세계화의 어, 초기 단계입니다. 세계화의 후기 단계는 인류 역사를 그 알문토브라는 세 단계로 봤지만 저는 다섯 단계로 봅니다. 그 제 첫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농업사회가 처음 아닙니다. 농업사회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지요. 인류가 같이 살았습니다. 인류라는 것이 동물들하고 같이 살던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냥을 하고 이래서 과일을 따먹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수백 년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아주 뜻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개를 좋아서 쭉 개를 집에 키우고 있는데 개라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100% 머리 생각하는 것이 어,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감아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손이 있습니다. 손. 그걸 장악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보다도 더 힘이 강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어딨냐면은 식량을 채취를 하고 또 동물을 잡아도 오래 못 먹어요.
썩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어서 그래서 잉여 농작물이 생기지요. 잉여 어, 물품이 생기죠. 잉여 그 물품은 뭐 해야 되느냐? 시장에 갔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갈라줘야 돼요. 그 대신 나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일 또 가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량의 공급을 연장시키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류가 농업사회로 발전되게 돼요. 농업사회로. 농사 지으면은 오래 가거든. 응? 그 오래 저장도 비교적 할 수 있고, 그래서 농업사회를 갖다가 그리고 농업사회에 대해서 식량을 좀 저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 식량을 식량대로 두면 썩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나온 겁니다. 커런시. 인류 역사의 커런시가 나온 게 식량을 오래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인류의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농업사회가 이제 시장 문화를 시장 사회로 변하면서 공업사회가 됩니다. 공업사회에 생산되는 것은 어, 그 집에서 소모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업 생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사회가 일어나고 공업사회가 일어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비슷하게 같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통 때문에 더구나 과거에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시장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는 것이 도시화, 도시,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거래하면서 사는 곳이 도시지요. 그런데 도시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요새 이 얘기로 pollution도 있고 범죄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초산업 사회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가 급격하게 큰 규모로 변합니다. 서버바나이제이션, 어바나이제이션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반조차 부숴버리고 서버반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서버바나이제이션이 되고 나면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어, 점점 더 어,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또 노동임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노동 공급하는 시장과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또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건의 이동, 머천다이즈, 그 상품의 이동이지요. 그게 제1기의 그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고 저는 어, 그 개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1의 세계화는 확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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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면은 어, 지금은 공장도 나가고 물건도 해외 나가고 기계도 나가고 다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 남은 게 사람이 안 나갔어요 아직. 저 세계화의 두 번째는 사람이 나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도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왔대요. 남쪽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화의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퓨지를 많이 움직이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옛날 가지고 있던 사회 구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다 파괴되지요. 뭐 일꾼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못 데리고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어, 그래서 제2의 세계화에 대해서 별로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제1 세계화는 어, 그 재산의 불균등 분배로 나타나지만 제2의 세계화는 인간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2 세계화 2단계는 인간이 움직여 인간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움직이게 되면은 사회가 다 붕괴됩니다. 가족사, 가족, 보험, 그걸 우리가 어, 목격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착취가 일어나죠. 칼 막스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착취가 아니고 이거는 갑질하는 착취예요. 갑질하는. 그것도 갑질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창조된 개념이고 그 개념이 해외 어, 갑질이라는 번역을 제가 알 수도 없었어요. 갑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런데 갑질이라는 것은 인간 구별을 하는, 인간을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고, 인간을 악마시키고, 그렇죠. 이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다고 해서, 중산계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어드밴스드 글로벌리제이션에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계를 맺는 제3 국가들의 존재를 비인간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 정책이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적은 정부만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적인 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제는 적은 정부가 필요치 않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갑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빈부격차를 없애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분배의 정의입니다. 분배의 정의. 그래서 어, 정부가 분배의 정의를 못하면은 그 사회는 결국은 어, 그 평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남과 북의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과 북의 평화는 어, 정부가 어, 분배의 정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는 어, 정부는 있죠. 있는데 어, 이 정부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요새 미국에도 선거에서 바이든 쪽에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트럼프는 있는 사람을 더 부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대립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지금 형편이 꼭 그런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effective and strong government. 어, 그 옛날 같으면 small and insignificant government 아니에요? small government, is best government.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학이 앞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분배의 정의를 구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국내가 만든 것이 인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권주의를 제창했습니다만 또 그게 체구로돼 어, 인권과 동일이라는 책으로 지금 갓 출판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읽길 바라고 또 토론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계화라는 이런 단계가 인류한테 예기치 못하고 이론도 세계화 이론도 없습니다. 그냥 생겼지요. 그런데 이 세계화를 제대로 요리를 못하면은 제2의 세계화에 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멸망하게 될 거고, 미국의 흥과 어, 쇠, 흥쇠를 우리가 언제 시간 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국민, 인민에 의한 정치 아닙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 인민에 위한 인민의 정부 아닙니까?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은 정부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학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진짜 민주주의는 by, of, for the people이다 하는 것을 다시 더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통일 정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정부를 하나의 모범적인 정부로 만들고 또 모범적인 정부를 만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어, 남과 북이 통일 국가를 제3의 국가로 해서 그걸 이름을 연방 체제로 부르든가 뭘 어, 인권 체제로 부르든가 간에 이제 창조적인 어, 그 인류 역사가 나아갈 수 있는 Beyond Socialism and Capitalism. 그래서 그걸 능가하는 그러한 이론이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두 체제를 역사적으로 근래에 경험한 나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족의 긍지를 느껴야 되고,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평등하다고만 자랑할 게 아니고, 인권을 존중하는 통일국가라 하는 것을 세계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 홍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도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념을, 설계도를, 역사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여기저기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이념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이념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고 상식이 풍부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